반갑습니다. 한입거리로 쉽게 떠먹는 사주 한입의 송재우입니다. 한 달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제가 한 달 동안 영상 업로드를 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지난달 운세도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10월달 갑술월 운세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달이 개유월이었잖아요. 그럼 개유월과 갑술월의 이 변동 차이점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간이 무엇이든 간에 개유월 자체가 어떤 상을 놓고서 최고가 돼서 경쟁을 하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 구도에 있는 사람들은 다툼이 심할 수밖에 없고 마지막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갈등의 대립도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시기였던 거예요. 그러다가 승패가 정해지는 거죠. 승자와 패자가 명확하게 나뉘는 거예요. 이어지는 갑술월이 승자는 숙청을 하려 들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패자는 고통을 받는 거예요. 패자 부활전이라든지 흔히 말하는 이변은 없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승기를 잡은 사람들, 이점을 얻은 사람들은 그 승리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면 되고, 뭔가 경쟁에서 밀려나고 불이익을 얻으신 분들은 이 손실을 어떻게 줄일 건가 그거를 좀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이겨보려고 대들으려고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패배를 인정하고 새롭게 다음 승리를 위해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 시기가 갑술월인 겁니다. 그러면 갑목일간부터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갑목일간 같은 경우는 금전적으로 좀 투자에 적극적으로 많이 활동을 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투자할 곳이 많다는 의미죠. 돈 들어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돈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인적 자원 부분에 있어서는 내 일을 도와줄 만한 것도 유능한 인재를 많이 만날 거예요. 뜻이 맞고 유능한 인재를 만나는데 투자처가 많다 보니까 당장 나가는 돈은 많을 거예요. 나가는 돈도 많고 시간도 많다 보니까 일시적인 매출은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영업 하신 분들은 이 자회사 세우기도 되게 좋은 거예요. 자기 자회사가 아니더라도 대형 기업이 있으면 그 기업에 주식이라든지 지분을 넣는 시기가 되다 보니까 당장의 수익은 없지만 향후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하는 시기가 갑목일간의 갑술월입니다. 연애적인 부분에서 보자면은 좀 위기가 있어요. 특히 남자분들이. 위기가 뭐냐면은 나 위에 매력적인 경쟁자가 나타났다는 건데, 그냥 경쟁자가 아니라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친구나 사적으로 친한 지인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내 애인을 노리고 있다는 사람 자체만을 해도 속상한 일인데 그게 알고 봤더니 내 친구라든지 지인이라든지 그럼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연애 중이신 분들, 특히 남성분이신 분들은 자기 사귀고 있는 여자친구 같은 경우를 친한 친구나 아니면 지인한테 소개하는 걸 좀 피하셔야 되는 거예요. 견물생심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친구는 그럴 생각이 없어도 내 여친을 보고 매력적이니까 애정을 느낄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런 계기가 만들어지는 시기가 갑술월이다 보니까 그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을목일간의 갑술월 운세를 볼게요. 을목일간도 목일간이죠. 대인 친화적인 부분이 크다는 거예요. 특히 갑목에 비해서 음목, 습이 강하다 보니까 사람에는 애착도 남달라요. 사업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역시 투자처가 많습니다. 투자처도 많고요. 투자자를 만나기도 할 텐데 갑목일간하고 차이점이 일단 인적 자원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보다 유능한 사람을 만날 거예요. 그리고 투자처도 갑목일간 같은 경우는 지금 사업한 거 이외에 다른 분야에 확장을 하려는 그런 양상으로 이어간다면 을목 같은 경우 이미 내가 하고 있는 사업에 내실을 기하는 쪽으로, 새로운 사업의 도전이 아니라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을 발전시키고 보완해 나간 쪽으로 투자하고 생산이 이루어질 거예요. 역시 갑목일간이랑 마찬가지로 미래의 수익을 대비하는 차원이 되겠죠. 비용적인 부분에서는 을목이 비용과 시간이 좀 덜 들어갈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부분에서 충실하는 그런 투자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애정사에 있어서는 역시 갑목일간처럼 새로운 경쟁자가 들어섰는데 갑목일간보다 더 힘든 시기가 될 거예요. 가까운 측근이나 지인이 내 여자에 관심을 간다는 의미인데 그 사람이 나보다 경쟁력도 좋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경쟁에서 내가 밀리기가 쉽겠죠? 을목일간 분들은 친구들이 내 여자친구를 보고 싶다 막 조르고 그러더라도 어디 공개적으로 보여준다던가 소개를 하러 이제 데리고 나간다거나 그런 걸 좀 피하셔야 돼요. 또 갑목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을목일간 같은 경우는 더 마음의 상처가 클 거니까. 이미 결혼한 사람도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결혼한 분은 자기 남편에 해당이 돼요. 부부관계는 다양하잖아요. 근데 갑술월이라는 것 자체가 남편의 입장이 보이는 거예요. 평상시에 무심했던 분들도 남편이 이런 부분에 힘들구나, 남편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했구나, 이 시시콜콜 남자들은 말을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사주 구조에 따라 다르긴 한데, 그러니까 남편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분들도 남편에 대한 관심이 생기면서 남편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미 남편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더 잘 보이는 거예요. 먼저 남편이 뭐가 힘든지 부족한지를 내가 먼저 챙겨줄 수 있다는 의미. 그럼 남편하고 사이가 더 돈독해질 수가 있겠죠.
다음은 화일간이죠. 병화일간부터 좀 얘기를 할게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고정팬이 좀 많이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단골이 만들기 쉽다는 거죠. 돈도 많이 쓸 거예요. 왜 돈을 많이 쓰냐면 기분으로 쓴다는 거예요. 기분으로 쓴다는 건 불필요한 것도 산다는 의미겠죠. 그럼 고객 입장에선 돈을 쓰는 거지만 나는 돈을 버는 거잖아요. 직장인 같은 경우는요, 병화일간이 상사의 총애를 받는 시기입니다. 그거 뭐 일을 잘해서 총애를 받는다기보단 이 자영업자랑 똑같아요. 주관적으로 날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뭔가 꽂힌 거예요. 인간적인 매력을 느꼈다는 거죠. 다른 게 좋아진 건 아니고 내 업무는 늘어나는 거예요. 왜 업무가 늘어나냐면은 직장에 따라 다르긴 한데 그 직장의 상황이 직원들의 도움을 못 받는 거. 기존 직원이 퇴사했는데 충원이 안 되면 그 일을 내가 다 해야 되잖아요. 그 병활간의 값으로는 그런 일을 좀 겪기 쉬워요. 그러니까 업무 역량이 부족하다든지 체력이나 그런 게 떨어지신 분들은 좀 더 힘드실 거예요. 근데 업무 역량이 좋거나 좀 체력이 좋으신 분들은 그렇게 고통을 안 받고 가실 겁니다. 사업적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지출, 특히 어떤 부분에서 지출이 많이 들어가냐면은 내 사업과 관련이 없는, 개인적으로 좀 부양가족이 생겨가지고 나한테 쓴 돈이 아닌 내 주변 측근이나 그런 가족한테 좀 들어간 지출은 많아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직원을 뽑았는데 직원이 일을 잘 못해서 그 직원이 돈값을 못하면 내 손해잖아요. 그리고 일도 잘 못하면 내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요. 연애 부분에 있어서는요, 연애 자체 유리하다기보다 남녀 공통으로 결혼하기 쉬운 시기. 특히나 장기 연애를 했던 분들은 서로 간에 확신을 갖는 거예요. 아, 같이 살아도 되겠구나, 문제가 없겠구나, 내 앞날을 같이 설계를 놔도 되겠구나, 오랫동안 지켜보면 확신이 든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 금전적인 부분보단 자기 좀 주관적인 기호가 많이 들어가긴 하겠지만은 오랫동안 장기 연애를 하신 분들은 결혼을 약속하고 약속받기 좋은 시기입니다. 짝이 없으신 분들은 가치 있는 사람을 만나기는 좋은데 그 사람이랑 그 관계가 급속도로 좁혀지긴 좀 어려울 거예요. 서로 가까워질 수 있는 이벤트, 데이트라든지 어디 놀러 간다든지 그런 추억을 많이 쌓을 수 있는 계기는 있는데 급속도로 가까워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서로 간에 말은 안 하지만 썸 타는 거죠.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활관 얘기도 해볼게요. 화일간이다 보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역시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단골 고객이 생기는데 병화보다 차이점이 객단가가 더 높아요. 돈의 액수가 더 크다는 거예요. 돈의 액수가 더 크고 그 돈을 버는데 과정적으로 좀 수고도 덜 할 거예요. 좀 고생하시는 게 자영업자 같은 경우 직원들이 좀 말을 안 들을 겁니다. 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겠죠? 사장인 내가? 직원을 뽑아놓고도 말을 안 들으면? 직원들이 그만두고 새로 뽑고 그게 좀 반복이 많이 될 거예요. 병활간도 그렇긴 한데 병활간보다 이 정활간들이 그게 좀 심한 거예요. 직장인들 같은 경우도 역시 병활간이랑 마찬가지로 특히 상사들의 총애를 받기 쉬운 시기예요. 근데 총애만 받는 게 아니라 혜택까지 오는 거예요. 권리를 부여받는 거죠. 흔히 말하는 백이 생긴 거예요. 백. 직장 생활이 좀 더 편리해지는 거죠. 특히 신입들 같은 경우는 더더욱 좋을 거예요. 업무적인 면에 있어서는 많이 힘들 텐데 병활간이 좀 육체적으로 힘들다면 정활간 같은 경우는 자기 아이디어 부분에서 많이 힘들 거예요. 난이도 있는 걸 준다 이거예요. 여태까지 해보지도 않은 거 네가 총대 메고 한번 만들어봐라. 그럼 힘들 거 아니에요. 지들도 못하는 거 나한테 맡겨주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힘드실 겁니다. 그러니까 병화는 몸이 힘든 거고 정화는 머리가 힘든 거예요. 아이디어를 짜내야 되니까. 연애 부분에 있어서 병활간이랑 마찬가지로 결혼하기 좋은 시기인데 정화는 그냥 좋은 시기가 아니라 실제 결혼으로 이어지기도 쉬운 거예요. 도장 딱 찍는 거죠. 물론 병화도 결혼할 수 있는데 반드시 결혼으로 이어진다기보다는 결혼을 약속하고 그런 전 단계까지 가는 경우가 많은데 정화 같은 경우는 아예 결혼까지 약속을 받기가 쉽다는 겁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그래요. 미혼이신 분들 역시 유리하진 않아요. 유리하지 않다는 게 서로 간의 사이가 가까워지긴 어렵다는 건데 병화랑 또 차이점이 있겠죠? 정화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의 결점이 잘 보이는 시기예요. 원래 정화 자체가 결점을 잘 봐요. 예리하게 본단 말이에요. 근데 굳이 안 봐도 될 결점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 잘 될 수 있는 상대하고도 사이가 갑자기 틀어진 경우가 있어요. 겪어봐야 알겠지만 괜찮다 싶으면은 크게 하자가 없다 싶으면 좀 말하고 싶어도 좀 자제를 하세요. 입을 이렇게 막으라고요. 좀 귀를 좀 이렇게 막고 모른 척 하란 말이에요. 뭐 치명적인 거는 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사람이 사소한 거에 기분이 나빠지다 보니까 그게 연애운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기혼 결혼하신 분들은요, 남편의 도움을 많이 받으니까 도움이라는 게 금전적인 부분도 그렇고 애정적인 부분도 그렇고, 그러니까 꼭 돈뿐만이 아니라 남편의 관심, 그리고 드디어 여태까지 관심 없었던 내 남편도 그러니까 집안일도 많이 도와줄 거고, 집안일뿐만이 아니라 내가 여태까지 했던 어려웠던 것도 많은 비중을 가져갈 거예요. 근데 대표적인 게 집안일이겠죠. 다만 좀 아이 부분에서 아이들을 좀 통제하기 힘든 시기일 겁니다. 병정화의 특징이 어떤 결점이 잘 보이는 시기예요. 기혼자 같은 경우는 그게 자기 자녀가 됩니다.
그 전까지 문제가 안 됐던 것도 우리 애가 뭔가 한 행동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우리 애가 이러면 안 되는데 뒤처지면 어떡하지? 이런 노파심으로 아이에 대한 잔소리도 늘어나고 아이하고 사이가 나빠진 시기, 남편하고는 사이가 돈독해질 수 있는데 아이랑 사이가 나빠진 시기다 보니까 이런 걸 좀 염두에 두시고, 역시 마찬가지로 좀 치명적인 실수 아니면 입을 막고 귀를 좀 닫으세요. 그게 아이한테도 좋고 이 병정아 여성분들한테도 좋은 거예요. 토일간이 갑술월이 좀 실현의 시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특히 자영업자분들 같은 경우는 생각지도 못했던 규제 때문에 자기 사업이 좀 방해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 과정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소송이나 송사 부분에서 좀 휘말리기 쉽습니다. 규모 있는 사업을 하시는 분은 더더욱 그럴 거예요. 이 소상공인보다는. 그런 과정 중에서 직원들 분열도 일어날 수 있을 거고, 일련의 고생을 겪으면서 누가 정말 내 사람인가 아니면 나한테 불만을 가졌던 사람인가, 이게 좀 많이 갈려질 거예요. 과정적으로 좀 고통스럽긴 하지만은 하나 가져간 게 있다면은 진짜 내 편 누구인가, 이런 부분에서 좀 피하식별이 되는 시기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좀 양상은 다른데 역시 유리한 시기는 아니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기존의 평가를 좀 엄하게 받는다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문제가 안 됐던 게 업무적인 퀄리티라든지 아니면 직장의 태도라든지 직장에서 모토일간한테 요구하는 게 역치가 높아졌다는 뜻이에요. 기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러면 그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힘들어지겠죠. 회사의 지침보다는 개개인의 자기 직속 상사가 날 그렇게 대한다는 의미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직장인도요, 그 과정에서 나를 음해하는 사람 아니면 정말 내 편을 믿어주는 사람, 날 도와주는 사람이 또 갈릴 겁니다. 그걸 보고서 정말 내가 같이 갈 사람이 누구인지 아니면은 손절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이게 좀 평가는 될 거예요. 연애는 좀 양상이 다릅니다. 이 연애 같은 경우는요, 연애를 이미 하는 사람은요 본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이 단점이 보이더라도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다, 이런 확신까지 드는 시기인 거예요. 내가 이런 걸 내가 감당할 수 있구나, 이런 걸 발견한다는 건 앞으로의 그 관계를 좀 지속하기 쉽다는 의미겠죠. 당장에는 내가 고생한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그렇게까지 고통스럽진 않아요. 그러니까 체감적으로.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긴 한데 스타일이 어떻든 유능한 남친을 만나기 쉬운, 유능하다는 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 성취로나 나보다 뭔가 더 나은 사람을 만나기 쉬운 시기예요. 짝이 없는 사람은 그런 남자하고 인연이 될 거고요. 이미 연애를 하신 분들은요, 남자 쪽에서 좀 결혼을 먼저 하려고 요청을 할 겁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사귄 남자가 먼저 책임을 지려고 하고 프로포즈를 하는 그런 양상으로 많이 나올 거예요. 남자분들이라면은 내가 데리고 있는 여자, 사귀고 있는 여자하고 그 책임을 지려고 하는 시기가 모토일간의 갑술월인 겁니다. 기토일간 역시 토일간이죠. 근데 이게 좀 다른 게 모토일간보다는 좀 고생이 덜 할 거예요. 그 차이가 생각지 못한 규제를 받고 송사에 자유롭지 않은 것도 사실이긴 한데 모토일간보다 낫다고 했는 게 상대 쪽에서 먼저 회유가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타협의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합의라든지. 모토일간은 어떤 손해적인 부분에서 이거 손실을 좀 감수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기토일간 같은 경우는 타협의 여지가 있는 겁니다. 운세를 떠나서 기토일간 자체가 모토에 비해서 같은 상황이라도 타협하고 협상하는 데 더 능통하긴 해요. 직장인 같은 경우는요, 조심해야 될 게 기토일간 같은 경우는 원치 않는 좀 스캔들로 좀 발전될 수 있어요. 특히 여성분들은 나는 그게 아닌데 어떻게 사귀는 걸로 엮여가지고 내가 원치 않는 사람하고 그렇게 나쁜 소문이 날 수도 있고, 정말 좋은 관계로 발전이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내 직장에서 도움이 되는 사람 아니라는 거, 날 지켜줄 수는 없다는 거. 그냥 사적인 친밀도만 높아진다. 그게 좋은 쪽으로 소문이 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좋은 쪽으로 소문이 나더라도 실질적으로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는 없다. 이게 바람직한 사항은 아니죠. 그래도 무토일간보단 덜 고생스러운 거예요. 연애 부분에서 보자면은 무토일간에 비해서 더 좋은 부분이 있어요. 좋은 부분이 뭐냐면은 남자 쪽에서 먼저 프로포즈를 해줄 건데, 차이점이 무토일간의 여성분들은 남자가 조건을 제시할 거예요. 내가 너하고 결혼할 테니까 너도 이런 걸 갖췄으면 좋겠다. 근데 기토일간 여성분들은 좀 무혈입성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프로포즈를 하는데 어떤 조건을 제시한 게 아니라 그냥 내 프로포즈를 받아줘, 이런 식으로 개인의 좀 노력과 고생 없이 그 남자와의 관계를 좋게 유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결혼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무기토 공통적으로 여성분들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전에보다 남편에 대한 간섭이 많아질 거예요. 모토 같은 경우는 해주는 거 없이 이제 간섭만 많은 거예요.
근데 기토 같은 경우는 해줄 건 해주고 간섭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간섭이라는 것도 기토일간 같은 경우는 기토일간인 여자인 나한테 뭔가 이렇게 하면 더 잘 되겠다 이런 방향을 제시해 준 쪽으로 간섭이 가는 반면에 모토일간 여성분들은 자기 남편한테 그러니까 어떤 일방적인 지시를 받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좀 많이 간섭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기분 나쁠 수 있겠죠? 해주는 것도 없이 뭐 이래라 저래라 이런 식으로 간섭을 받으니까 부부관계가 좀 악화가 될 수가 있어요. 특히나 서로 궁합이 안 좋으면 악화가 더 심해지는 거예요. 서로 궁합이 좋다면 그냥 일시적인 갈등으로 끝날 수 있는데 궁합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때 이제 균열이 짝짝짝짝 가는 거예요. 사이가 나빠지기 쉽다는 거죠. 남자 같은 경우는 무토분들 같은 경우는 이미 자기 친정부모나 아니면 시가 쪽에 이런저런 간섭을 많이 받는 시기예요.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할 수도 있겠죠. 평상시에 잘했는데 더 엄격하게 대한다는 의미니까. 기토분들 같은 경우는 간섭이 어떤 잔소리라기보단 간섭은 간섭인데 어떤 집안일에 간여를 하는 거예요. 간섭을 받는 데 있어서 그렇게 기분은 안 나쁘겠지만 어쨌든 간섭을 받긴 받는 거예요. 네 부인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너 돈을 얼마나 벌어놨냐, 네 장래는 뭐냐, 그런 간섭들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영양가 없는, 받아들이긴 알았는데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 거예요. 금일간의 값스러운 운세를 한번 보자고요. 경금일간 분들 같은 경우는 자영업자든 직장인이든 추가적인 지출이 좀 많이 들어가는 시기예요. 원래 지출이 많았던 사람도 더 늘어나는 시기고, 그러니까 목돈 쓸 일이 생긴다는 거죠. 이미 통장 잔고에 모아놓은 돈이 없거나 아니면 빚이 있는 분들은 이 체감 고통이 좀 일시적으로 클 거예요. 이거를 거부하기는 되게 어려운 그런 양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일이라든지 가족에 누가 아프면 내가 그걸 외면할 수가 없잖아요. 배우자가 뭐가 돈이 필요하다 그럼 내가 외면할 수는 없잖아요. 내 일이 아닌 부분에서 좀 목돈이 나가는 경우가 좀 많을 거예요. 특히 자영업자 같은 경우 그 규모가 더 클 거고요. 그런데 하나 좋은 소식이라면은 여태까지 못 받은 미수금을 좀 받기가 쉽더라. 특히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여태까지 받을 돈을 못 받았던 걸 받을 수 있고,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빌려줬던 돈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투자했던데 투자 수익이 생긴다든지, 그러니까 목돈은 나가되 그 손실이 조금씩 메꿔지는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명암이 엇갈리는 시기예요. 대인관계에 있어서 이게 돈을 쓴 거와 동시에 나랑 관련 없는 분야의 사람들하고 많이 좀 엮이게 되거든요. 이게 돈 문제랑 좀 엮이게 돼요. 돈 문제랑 좀 엮이다 보니까 내가 보고 싶지 않은 사람도 볼 수가 있어요.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그게 진상 고객이 되는 거고,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업종마다 차이는 있겠지만은 내가 굳이 만나지 않아도 될 사람들하고 많이 엮여요. 동종업계가 아니더라도 다른 분야의 뭐 사람들이라든지. 근데 나하고 당장 연관이 없는 사람들이 이 돈 문제로 엮인다는 거예요. 그것도 좋은 쪽이 아닌 부분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스트레스도 좀 클 거예요. 경신금 금일간들 자체가 특징이 금들이 다른 오행에 비해서 스트레스 버티는 그 저항도가 짱입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 흔히 말하는 존버 잘할 수 있는 게 금들이에요. 특히 경금들은 더더욱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런 데서 겁먹지 않으셔도 돼요. 연애 부분에 있어서는요, 남자분들하고 여자분들이 좀 갈려요. 이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새로운 여자를 만나는 시기입니다. 아예 새로운 여자를 만날 수도 있고, 이 헤어졌던 전 여친과도 이어지기 쉬운 거예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좀 그렇게 이어진 사람들이 좋은 관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 그게 좀 호재예요. 근데 여성분들은 좀 다른 게, 좋은 남자는 만날 수 있는데 과정적으로 힘들어요. 그 남자가 나한테 잘해주고 나를 뭐 받들어주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그 남자를 만나기에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게, 근데 그 남자가 나의 그 노력과 그 정성을 좀 알아주기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노력한 만큼 그 남자의 관심을 받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남자 여자의 좀 운이 엇갈리죠. 신금을 보겠습니다. 신금 같은 경우는 똑같이 금일간이잖아요. 역시 이제 생각지 못한 지출이 많이 늘어나는데, 지출 자체가 액수적으로는 더 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 고통스럽겠죠? 근데 경금이랑 다른 게 뭐가 하냐면 그게 자기한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돈이 나가다 보니까 그게 억울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그 액수가 감당 못 하다 보니까 뭐 빚이 있다던가 모아놓은 돈이 없는 사람은 어디 돈 빌려러 다닌다던가 아쉬운 소리를 하거나 그런 상황이 좀 많이 생길 겁니다. 평상시에 좀 인간관계가 안 좋으신 분은 더더욱 고통이 클 거예요. 빚 있는 사람들은 추심도 더 심해질 거고요.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일시적으로 목돈 나갈 돈은 있는데 조금씩 회복이 되는, 자영업자는 역시 미수금이죠. 미수금이기도 하고 단골들이 와가지고 이제 크게 매출 일으켜주는 거예요. 직장인들 같은 경우 투자한 거에서 투자 수익이 나온다던가, 뭐 주식 같은 거 있잖아요. 주식도 그렇고 재테크도 그렇고 그런 데서 재미를 보는 거예요. 하지만 워낙 목돈 나간 게 크다 보니까
이게 돈을 벌어도 좀 허탈한 마음이 더 크실 거예요. 근데 이게 일시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갑술월 끝나면 다음에 뭐 이어지는 그 운세는 또 다른 양상이다 보니까 너무 실망 안 하셔도 돼요. 멘탈 관리를 잘해야겠죠? 연애 부분에 있어서는 남자 쪽이 더 유리하긴 한데 뭐 차이점이라면은 신금 일간들 같은 경우는 경금 일간에 비해서 돈과 시간에 대한 소모가 더 큰 시기예요. 내 입장에선 과분한 여자를 만난다는 소리예요. 그럼 당연히 돈과 시간에 대한 더 소모가 크겠죠? 근데 그게 억울하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깝지는 않은 거예요. 나보다 더 가치 있는 여자 만나니까. 그러니까 당장 내가 수고하고 그런 게 있어도 그 여자랑 잘 이어질 수 있는데 차이점은 경금에 비해서는 돈과 시간에 대한 할애가 더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도 그건 동일해요. 다만 남자분들에 비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좋은 관계로 이어진 거에서는 좀 그건 보장할 수가 없어요. 남자분들은 경금이든 신금이든 일단 그 여자분들하고 엮이면은 사귀게 되면은 향후 좋은 관계로 길게 이어지기가 쉽거든요. 근데 여성분들은 그거를 보장할 수가 없다는 거죠. 불가능하다는 건 아닌데 남자 경신금들에 비해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기혼자분들이요, 남자 금들은 이 새로운 여자를 만날 수 있죠. 근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새로운 여자를 만난다고 그 여자하고 바람난다 무조건 이건 아니에요. 날 수도 있긴 하죠. 이미 부부관계가 좀 안 좋은 경우. 특히 성문제에서 좀 갈등을 겪는 분들은 바람이 날 수도 있긴 해요. 근데 서로 궁합이 좋고 아니면 돈독하고 그러면은 내가 꼬실 만한 매력적인 여자가 있어도 그냥 절제를 하는 거죠, 자기가. 이 서로 간에 궁합이 안 좋았던 그런 부부들은 이 남자 쪽에서 이제 여자 문제를 일으키기 쉬운 거고, 그게 아니라면은 그냥 별 문제 없이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성분들, 기혼자분들 같은 경우는요, 좀 다른 양상이에요. 친정 식구들, 어떤 시가 식구들한테 좀 신경 쓸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돈 붙여주는 것도 그렇고요. 평상시에는 뭐 연락도 안 하는 뭐 시부모가 갑자기 보자, 어디 놀러 가자, 여행 가자. 여행이란 게 아무리 좋아도 이 시가 식구들이랑 좀 불편한 게 있잖아요. 전업주부들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나은데 이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는 워킹맘들 같은 경우는 개인 시간이 좀 많이 없어질 거예요. 그 부분이 좀 많이 불편하실 거예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존의 시가 식구들이랑 좀 사이가 나빴다면 되게 힘들 거예요. 돈독하진 않더라도 서로 그렇게 나쁜 사이가 아니었다면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고 그냥 저냥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운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수일간들, 임계수들이 남았죠? 임수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임수일간의 경제활동을 한번 보자면은 새로운 신사업에 도전을 하는 시기예요. 이미 내가 하지 않았던 부분에 도전을 하는 시기고, 내가 해보고 싶었던 거, 해보진 않았지만은 내가 기존부터 좀 해보고 싶었던 것들을 이걸 실천에 옮기는 시기예요. 물론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좀 이제 성과는 다르긴 하겠지만은 기본적인 후회는 남지 않겠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가 쉽습니다. 다만 좀 과정적으로 힘든 게 업무적인 면에서 근데 가정적으로 부모님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가족들이 가정사로 인해 가지고 내 업무가 좀 많이 방해가 되는 게 있을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가정사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경우는 내가 일하는데 그게 방해가 될 거잖아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하는 일에 응원을 못 받는다는 소리예요. 응원받기보다는 너 이거 하면 잘 되겠어? 여태까지 했던 걸로 해도 잘할 수 있잖아. 근데 왜 새로운 일을 왜 도전을 해? 가족뿐만 아니라 지인들한테도 이런 말 듣기 쉽거든요. 근데 임수들은 그거를 결과로 증명을 할 겁니다. 결과를 증명할 거고 다음 달 운세에선 더 구체적으로 성과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기죽지 마시고 남들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자기 자신의 가능성 믿고 밀고 나가셔야 돼요. 물론 정말 들어야 될 충고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이 좀 충고라기보다는 시기질투에서 나오는 음해성이나 그런 게 좀 많다 보니까 그런 거에 좀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 임수일간들이 직장인이든 자영업장이든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시기인데, 직장인 같은 경우 뭐가 다르냐면은 자기가 하는 업무 이외에 새로운 자기개발적으로, 그러니까 여태까지 내가 해보고 싶었지만 내가 실천에 옮기지 않았던 거 여러 가지가 있겠죠. 특히 임수 같은 경우는 수일간들이 지적 호기심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동적인 운동이나 이런 것보다는 어떤 학습, 공부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은 새로운 자기 개발에 도전하실 거예요. 근데 역시
주변에서 도와주지도 않을 거면서 멍멍멍멍 하는 거예요. 역시 기죽지 마시고 하시고 싶은 거 하세요. 물론 결과가 무조건 좋다고 담보는 못해요. 왜냐하면 임술관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사주도 얼마나 다양하고. 하지만 도전 자체에 좋은 결과를 내기 쉬운 운이고요. 설사 그 도전에서 어떤 좋은 결과 못 얻더라도 후회는 얻지 않는 시기니까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의 가능성을 믿고 나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연애 문제에 있어서는요, 이게 좀 재밌습니다. 남녀 모두 공통, 그 여성분이 더 그래요. 불만이 생기는 시기예요. 일방적으로 불만이 생기는 시기인데, 불만이 생기는 시기와 동시에 마침 연애를 하는데도 방해도 많이 오는 시기예요. 저 남자나 또 여자를 만날 때 갑자기 개인적인 일이 생겨가지고 또는 주변에 다른 인간관계 때문에 많이 신경 쓸 일이 있어가지고 서로 데이트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서로 사귀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자꾸 방해를 받는 거예요. 그렇다고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어요.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해서 서로 간에 좀 생각해볼 시간이라는 게 뭐 사귀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남자를 왜 좋아했을까, 이 여자를 왜 좋아했을까, 그걸 좀 성찰을 해보면은 갑술월이 끝나고 그 다음 달 뭐 을해월 이때부터는 더 사이가 더 돈독해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걸 서로 간에 좀 객관적으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거. 헤어진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왜 좋아했고 왜 싫어했는지 여태까지 좀 막연하고 맹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좀 구체화할 수 있는 시간이다 보니까 나쁘게만 생각할 부분은 아닙니다. 근데 이미 사이가 안 좋았던 사람들은 이 관계가 박살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서로 간에 오히려 이걸 계기로 해서 더 사이가 돈독해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개수일관들 같은 경우는 역시 새로운 도전이죠. 새로운 도전인데 그 방식에 있어서 좀 마찰이 달라요. 그러니까 역시 반대를 많이 부딪힐 거예요. 근데 임수 같은 경우는 누군가가 반대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뭐 항변을 한다든지 맞서고 그러진 않던데, 개수들 같은 경우는 그런데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을 거예요. 그 와중에서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되게 나빠질 확률이 높아요. 임수 같은 경우는 반대를 받더라도 니네들이 몰라서 그런 거다,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하고 그냥 신경 안 쓰고 무시하는 걸로 끝난다면, 개수 같은 경우는 맞서 싸우기가 쉽습니다. 그럼 당연히 기존에 있던 가족이나 지인들 간의 사이가 나쁘어지겠죠. 그러니까 설득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사람들이 막 반대하고 사이가 안 좋아질 것 같으면 그냥 자리를 피하세요. 그들을 설득시키려면 결국 결과로 증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꼴 보기 싫고 내가 그 스트레스 이기지 못할 것 같으면 차라리 의도적으로 내가 몸을 피하는 게 되게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직장인도 자기 개발이기는 한데, 임수 같은 경우는 직장인이 자기 돈 버는 거랑 관련이 많은 자기 개발을 할 거예요. 직업적인 부분에서 뭐 전업이든 부업이든. 개수일관들 같은 경우는 자기만족으로 자기 개발하는 경우가 좀 많을 거예요. 자기 먹고 사는 직업하고 꼭 연관이 안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반대도 더 심하게 부딪히는 거예요. 특히 그 사람이 입지가 안 좋을수록, 모아놓은 돈이 없고 주변에 인정을 못 받는 사람들일수록 더 반대에 심하게 부딪힐 거예요. 근데 임수든 개수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실천에 옮기는 시기니까 뭐 불법이나 그런 게 아닌 이상은 적극적으로 부딪히는 것을 권장드려요. 잘 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으니까 자기 자신을 믿고, 꼭 먹고 사는 부분하고 연관이 없는 것도 도전을 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정서적 만족도는 더 클 거예요. 연애 부분에 있어서는 역시 상대의 결점이 보이는 건데, 근데 임수랑 다르게 상대가 좀 바뀌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런 건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 요청을 하는 거지만은, 개수들 같은 그런 게 아니라 여태까지 자기 서운한 걸 좀 적극적으로 토로할 확률이 커요. 그러니까 관계가 갑자기 악화될 확률이 큰 거예요. 남녀 공통이기는 한데 특히 남자 개수들은 더 불리할 거예요. 왜냐면 똑같은 상황이라도 여성분들이 음이다 보니까 이 체감 스트레스가 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난을 좋아할 사람은 없어요. 똑같은 비난이라 할지라도 여성분들이 비난을 더 힘들어 하세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음이다 보니까. 음이란 건 관계에 민감하다 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 개수분들은 그 여자의 결점이 보이더라도, 자기 개발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냥 만나지 마세요,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만나면 싸울 것 같으면 좀 의도적으로 피하세요. 일이 바쁘다, 아니면 내가 당장 못 만날 것 같다. 어차피 갑수월이 뭐 천년 만년 가는 게 아니잖아요. 기껏해 한 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서로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근데 여기서 결점이 너무 심하면은 뭐 서로 헤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결점이 보이더라도 좀 측은지심도 생길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나한테 이렇게 대하는구나. 그런 측은지심이 생기기 쉬운 시기이니까 오히려 이게 또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혼하고 미혼하고 많이 차이가 있는 게, 이게 임계수 공통적으로 이게 흔히 말하는 속궁합이라고 하죠. 이 성생활이 원활하지 않았던 사람은 그렇게 성생활이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많이 생길 거예요. 근데 서로 간에 이제는 성생활을 장기간으로 안 했다,
그런 경우는 사이가 되게 나빠질 수 있어요. 성생활 장기간을 안 했다는 건 서로 간에 감정적으로도 이제 골이 많이 상했다는 의미거든요.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오늘 뭐 잠자리를 같이 하자고 하자. 그럼 그렇게 좋게 보이지가 않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닌 경우는 서로 간에 뜻이 안 맞더라도 우리가 부부 사이에 서로 돈독함이 더 생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임수 같은 경우는 육체적인 사랑을 중심으로 가겠지만 개수 같은 경우는 육체적인 사랑 더하기 이 정서적인 사랑과 안정감을 더 받는 시기. 임수분들 같은 경우는 남자든 여자든 육체적인 쾌락만 만족을 시켜주면 서로 사이가 가까워질 수 있어요. 개수들 같은 경우는 남녀 공통이긴 하지만 또 남자분들이 더 그래요. 육체적인 쾌락 위에 정서적인 행복까지 안겨줘야지. 그러니까 비율도 맞춰줘야 된다는 소리예요. 특히 남자 쪽에서. 그래야 서로 사이가 돈독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갑수론 같은 경우는 직장인이든 자영업자든 생각지도 못할 지출이 또 생겨요. 내가 벌려놓은 일이 아니라 지출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 문제로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특히 경제적으로 힘드신 분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혼자분들이 좀 사이가 나빠질 거예요. 그런 것들 감안을 하고 내 배우자를 대하고 좀 조치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갑수론에 좀 힘든 거를 이게 무탈하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간목부터 개수까지 일간별 운세를 좀 말씀을 드렸어요. 뭐 좋은 부분도 있고 나쁜 부분도 있긴 한데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갑수월이라는 게 개유월의 연장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뭔가 얻은 게 많았던 사람은 승자의 기쁨을 누리는 거고 그때 경쟁에서 좀 밀려났던 분들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시기죠. 생각 이상으로 좀 당황스러우실 거예요. 일간별로 차이는 있지만은 특히나 안 좋은 운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체감적인 고통도 더 클 거예요. 각오는 했지만 내가 이 정도까지 고생을 했어야 되나? 하지만 말 그대로 한 달은 한 달입니다. 하늘의 두 쪽이 나도 한 달은 30일이지 300일이 되진 않아요. 그리고 또 을해월이 되면 다음 달은 또 새로운 기회, 또 일간별로 다르긴 하겠지만은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에 빠지신 분들이 또 재도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많기 때문에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생각한 거 인상으로 되게 역량이 좋으신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을 믿고 그리고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은 그걸 바꿔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다 보면 30일은 금방 지나갑니다. 늘 말씀드리는 게 포기하지 않으면 기회는 와요. 다만 기회가 오기 전에 포기를 해버리니까 좋은 기회가 오더라도 그걸 못 잡아내는 겁니다. 오늘 사주 한입은 여기까지입니다. 맛있는 한입 되셨나요? 다음 한입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